스파인 디스오더인데 주로 퇴행성 질환, 디스크 질환을 중심으로 MRI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T2 웨이 이미지와 T1 웨이 이미지, 세이타를 기본으로 얻게 되는데 이때 뭘 봐야 되는지 T2 세이타에서는 무리기계 나오는 데니까요. 센트럴 캐널과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디스크를 보게 되고 T1 세이타에서는 메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팻이 있는 뉴럴 플라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틴으로 또 엑시얼 T2와 T1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 바쁜 병원에서는 T1 엑시얼을 생략합니다. 서울대 병원 같은 데는 생략합니다만 저는 생략을 하지 못하고 T2의 엑시얼 이미지에서는 포스티브 마진이나 캐널 그리고 여기 스바 아티큘라 존에 있는 병변들 그리고 엑스트라 프라멘을 보게 되고 T1에서는 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참 테슬라가 나오면서 3D 딕슨이라고 테크닉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검사하면 3분 한 40초, 50초 만에 이 사진 4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처음 받아보시면 정신만 복잡하고 T1, T2가 필요한데 여러 장이 나오니까 혼돈스러우시겠지만 이 T2 웨이 이미지와 T2 패셋은 우리가 루틴으로 보는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이 잘 안 보이면서 팬만 보이게 됩니다. 팬 온리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T1으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페이지 이미지가 이상하게 물룩물룩하게 보이는 게 보이는데 이건 메로를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L4에 프랙처가 있는데 이 T2 웨이 패셋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프랙처 라인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래서 메로를 볼 때는 이런 임페이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4장이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딕슨이 좋은 이유가 이런 홀 스파인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럼바의 병이 있지만 서비칼에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검사 시간이 8분에서 9분 사이 9분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안 걸려서 홀 스파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통증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서비칼을 두고 럼바를 잘 치료하시더라도 컴플레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환자를 이 8분의 1은 홀스파인 이미지 2장 얻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 컴프레션 프랙처가 의심돼서 검사를 했는데 홀스파인을 얻어보니까 그 위에 레벨에서 이렇게 메타스타시스를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제 자신도 이런 홀스파인을 한번 볼 때 훨씬 더 속이 시원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루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이 오빌리크 뷰를 얻어서 이렇게 포라멘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술하실 때 어느 레벨인지 그걸 결정할 때 이 너브 루트가 눌리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오빌리크 뷰를 루틴으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사 선생님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바쁘면 빼먹고 하는데 이 빼먹으면은 제가 답답하고 하더라고요, 판독할 때. 그래서 특히 인젝션 하실 때는 이런 러브루트가 지나가는 여기 키홀에 러브루트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안 그러면 물려있는 걸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블리크 뷰로 얻으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엑스텐트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으로 와서 이 하지 방소순과 관계되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애놀라 피쉬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커네이티브 디스크, 얼라이먼트 디스오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바세트를 베스트로피나입니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변화의 척추 질환을 크게 나눌 때 이 스폰딜로시스와 오스테오콘드로시스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폰딜로시스 디포먼스는 이 바깥쪽에 있는 애누로스 파이브로시스의 디제네레이션이고 이건 에이징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브리징 스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유지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터버티컬 오스테오콘드로시스는
이게 뉴클리우스 불포수스와 이 엔더플레이트 체인지가 와서 이 익스텐시브한 애누로스의 피셔닝이나 디스크 하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디스크 스페이스는 비교적 유지되어 있고 앞쪽으로 브리징 스퍼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MR에서 디스크는 잘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 스폰딜로시스 퍼포먼스에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콘드로시스는 4번 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 하이트가 줄어들고 에이큐 피노미나를 가지면서 이렇게 디스크 프로투즈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이 보라면도 같이 에러가 되는 시비어 심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MR을 판독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매로의 체인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매로 체인지를 정리한 양반이 닥터 모딕이라서 이 모딕 체인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입 1, 2, 3로 나누고요. T1의 의미에서 로우 시그널이고 T2의 의미에서 하이 시그널은 물이라는 뜻이고 이니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이브로베스큘라 스트럭처고 그 다음에 패티 체인지로 옮기게 되면서 이 스클레로시스를 가는 타입 1, 2, 3의 진행 과정이 있겠고 특히 타입 1에서 이니바가 있는 경우에는 페인과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T1에서 이렇게 양쪽에 매로 체인지와 풀트럴 디스플레이 체인지가 있으면은 인펙션과 혼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독에 중요한 어텐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볼주벌 디스크 커넥션이 바디 쪽으로 본 쪽으로 가는 걸 슈몰 로드라고 그러고 때로는 이런 슈몰 로드가 주위에 매우 리마를 가지는 경우에는 페인과 코릴레이션이 됩니다. 즉 MR에서 T2의 이미지에서 희게 보이는 리전이 보이면 그럼 페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디스크 디지즈의 노멘클레이처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이게 다시 노멘클레이처를 정비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판이 나왔는데 거기는 이 디스크 디지즈, Informative Intervertebral Disc라고 HIVD라고 명하자고 하고 그 다음 벌징, 프로트루전, 엑스트루전 예전에는 1판에서는 스케스트레이션이 한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엑스트루전에 속하는 한 타입으로 스케스트레이트 디스크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피니션이니까요. 이게 100%나 50%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메트릭한 경우와 에시메트릭한 경우로 디스크라이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니에이션이라고 할 때는 로컬라이즈 프루트루전, 엑스트루전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될 때 50% 미만에서 25% 정도가 될 때, 미만이 될 때는 포컬 허니에이션을 말을 쓰고 그 다음에 50% 이하에서 25% 사이가 되면은 브로드 베이스 허니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니에이션을 프로트루전과 엑스트루전으로 다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미징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프로트루전은 브로드 베이스가 되고 하이트가 짧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엑스트루전은 베이스보다 어느 한 부분이 더 넓은 경우에 엑스트루전이 되고 당연히 프로트루전은 원래는 이게 애누로스 파이브로수스가 찢어지지 않고 디스크 머티리얼이 나오는 것이고 엑스트루전은 애누로스 파이브로수스 찢어져서 뉴클리우스 불포수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래 위쪽으로 진행되면은 엑스트루전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기나 양보다는 더 중요한 게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중앙에 나오는 걸 센트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라이트 센트럴 1판에서는 라이트 파라 센트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라라는 말이 라이트하고 겹친다고 해서 라이트 센트럴 이렇게 쓰고 레프트 센트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블루트가 지나가는 서브아치큘라 존이 있고 프라이미라 존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돌아다가는 너블루트는 엑스트라 프라이미라 혹은 파라테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로 데피니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이건 존의 개념이고 레벨은 아래 위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페디클을 위쪽으로 수프라 페디클라 레벨, 페디클라 레벨, 인프라 페디클라 레벨, 디스크 레벨. 예전에는 숄더, 엑실라 이런 말을 썼던 것을
지금은 아나토미컬하게 이런 명칭을 쓰고 아마 여기 세계적으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경사외과나 아마 통증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존은 이게 센트럴 존이고 라이트 센트럴, 그 다음 여기가 파셋 조인트가 있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브라멘 하기 직전까지가 서브 아티큘라 존이 되겠고, 브라미널 존, 파라테랄 혹은 엑스트라 브라미널 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레벨은 디스크 레벨에서 수프라 페디큘라, 페디큘라, 인프라 페디큘라. 이게 이런 디스크라이브는 크게 하지 않지만 여기에 보이는 엑시알의 디스크라이브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이 디스크가 커니션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이트가 베이스보다 좁기 때문에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되겠고, 이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여기 있는 점을 누르고 있는 히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기 때문에 L4, 5에서 5, S1에 있으면은 S1 너브 루트의 컴프레션 혹은 히팅 소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L4, 5의 디스크 엑스트루전이 있고 밑으로 흘렀으면 엑스트루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엑시알에서 보시면은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되어서 밑으로 떨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은 라테랄 리셋인데 이쪽으로 너브 루트가 지나가게 되면 시비어 심통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스트레이션이 있으면은 수술하는 것으로 제가 배웠습니다만 요즘 또 일부에서는 여기에 흡수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된다는 원문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큐트 시스템이 있으면은 스케스트레이션을 수술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브 아티큘라 존, 파셋 조인트 안쪽에서 있는 요 작지만 요 스페이스로 너무 루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심통을 시비하게 일으키게 되겠고, 이런 걸 판독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라미널 존에서 나갈 때 여기에서 보는 너브 루트를 어떻게 히팅하느냐에 따라서 그레이딩을 합니다만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들이 시비어 심통을 일으키는데 보통은 여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는 웨지던트하고 예전에 사진 볼 때는 저는 여기부터 지금 본 전문의선생님이 판단하시게 되고, 저는 이 바깥쪽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급하게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브 아티큘라 존과 브라미널 존 그리고 엑스트라 브라미널 존에 있는 디스크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tom이 이 안쪽에 있는 디스크하고 안 맞을 때는 반드시 바깥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케스트레이트 디스크가 스케트레이션 되면은 아래 위쪽으로 이동도 하지만 이 뒤쪽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소아스머스까지 보고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디지즈가 있고 이런 퓨먼지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디스크 시퀘스트레이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첨가된 새로 들어온 내용이 어큐트 디스크 허니에이션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어큐트라든지 크로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2014년에는 디스크의 허니에이션의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임상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데피니션이 완전히 액셉트된 것은 없다. 하지만 큐트 디스크는 T2 웨딩즈에서 우리에게 나온 데서 디스크가 희게 보이거나 또 여기에 인팔마토리 체인지가 있는 큐트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는 큐트 디스크 허니에이션이라고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크로닉의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게 변하지 않거나 가시페신이나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크로닉이라고 데피니트하게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걸 써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디스크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leave them alone,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이나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니에이션이 있을 때 MRI를 하면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안 맞습니다. 심톰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하고 안 맞고, 심지어는
오른쪽, 왼쪽이 안 맞는 경우가 20%입니다. 그래서 MRI가 이거는 확인하는, 그 다음에 시술을 하시고 결과를 코오디네이션 하는 그런 이미징 툴이지, 이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MRI를 해야 되느냐? MRI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고된 레디알러지, 그러니까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미국에서 리코멘데이션 하는 것은 백페인이나 레디에이팅 페인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2달 정도 치료해보고 심tom이 호전이 없을 때 그때 MRI를 리코멘데이션 하고, 또 서저리나 인젝션을 할 때 병을 확인하고 로케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때는 MRI를 해라. 그리고 튜머나 인펙션, 스폰딜로 아트로패티,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 MRI를 하는데, 이 경우는 MRI를 하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금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담 없이 레코멘데이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야지 이제 환자들이 화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지컬 인디케이션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 환자 심톰, 뉴럴로직 데피시스트나 그 카우다 이키나 혹은 도저히 통증이 보존적인 치료를 안 될 때 서저리를 하는 것이지, 이미징에서 사이즈 크기나 뭐가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서지컬 인디케이션 잡는 MRI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 방향을 잡거나 그 플랜을 잡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 이 인스타빌리티는 모션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프랙션과 익스텐션에서 3mm 이상이나 각도가 15도 이상 벌어질 때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는데, 37세 남자 백페인이 있어서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아주 그 명품 복근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모델이자 뭐 그런, 혹시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RI를 해보니까 이 랩터 라민 쪽으로 애눌라 피셔가 있고, 이기 때문에 충분히 페인과 레디에이팅 페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인스타빌리티로 우리 잘 아는 스폰딜로라이시스죠. 그래서 이게 하르시 인타티큘라리스가 디펙트가 있을 때, 이 스카치도 스코틀랜드의 개처럼 생겼는데, 이 개가 목걸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목걸이를 하게 되면은 스폰딜로라이시스가 있고,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있을 때 MRI를 해보면은 센트럴 캐널은 넓어지게 되고 포라멘이 좁아지는 소변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레디어링 그레이딩이라고 25%, 50% 이렇게 갈라서 보통 그레이드 2 이상 되면은 서저리를 생각해 본다고 교과서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로케이션으로는, 어네토미컬 로케이션으로는 센트럴 스테노시스, 그 다음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그리고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가 있겠죠. 그 다음 원인은 모든 스테노시스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저트 체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 캐널을 좁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씁니다만은 이 AP 다이아메트를 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저널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는 캐널의 CSF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고 직관적으로 그 스테노시스를 그레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카우다 이키나가 CSF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스테노시스가 없는 제로, 그레이드 제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그 CSF가 없어질 때 마일드 캐널 스테노시스, 그 다음에 카우다 이키나가 전체 뭉쳐지면서 그 CSF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마더레이트, 그 다음에 전체 완전히 찌그러진 경우는 시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딩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지만, 저는 마더레이트 정도 되면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레이딩은 서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일드 스테노시스 앞에 CSF가 줄어들고, 모아드레이트는 여기
아무나 익히나 자체 안에서 CSF의 시그널을 볼 수가 없고 시비어는 완전히 CSF가 줄어드는 경우에 마일드, 마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보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뉴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뉴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는 뉴럴 포라멘에서 주위에 있는 팻 티슈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뉴럴 포라멘 키워드 있고 여기 닥터가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S1, 4,5에 보면은 완전히 뉴럴 포라멘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뉴럴 포라멘은 스폰디로스테이시스가 있을 때 특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레이딩을 하는데요. 뉴럴 포라멘 주위에 팻이 다 살아있으면은 정상이고 팻이 어느 방향 좌우나 상하 쪽에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은 마일드 스테노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너브루트 주위에 완전히 다 사라지면 마더레이트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고 이 너브루트가 모양이 바뀌게 되면은 시비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를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마더레이트 정도 너브루트 주위에 팻들이 다 사라지면은 디스크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일드는 이 케이스는 위쪽에만 뉴럴 포라멘의 팻이 사라졌고 여기서는 아래쪽 모두 다 사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비한 경우는 이렇게 꾹 눌러가면 찌그러져서 위쪽으로 밀려있는 경우에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심통을 일으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바셋 조인트 디제너티브 체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셋 조인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심통이 디스크랑 좀 다른 페인이 되겠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움직이기 힘들고 벅벅거리는데 페인이 심한 분은 엄청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노벨 조인트이기 때문에 바셋 조인트 시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브루트를 눌러서 페인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수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에 스티로이드 인젝션이나 아스피레이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알고 있으면은 진단이 쉬운 질환이 베스트로티즈가 되겠습니다. 이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길고 넓적해갖고 여기 붙어있죠. 키싱에 있는데 이게 움직임으로 해서 여기에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오면서 백페인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백페인이 다른 백페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2A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어디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때로는 디제너티브 체인지에 의한 시스틱 체인지 등이 볼 수 있고 이 패스를 하면은 또 이게 메타볼리즘이 올라가서 이게 또 테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리그런시가 아니고 베스트 디제너티브 체인지의 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키싱 스파인 혹은 인터스피너스 벌사이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베스트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놓치면 안 되는 질환으로는 이 백페인으로 오지만 젊은 친구들 특히 군대에 가기 전에 이런 친구들 보면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들어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백페인의 원인이 이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이기 때문에 스폰딜로 아트로패디 때 스파인 디지즈를 너무 그냥 간과해서 이런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28세 여자가 3주 전에 엉덩 방아를 짚고 그 다음부터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 MRI를 이때 찍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디스크 디지즈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그 엔더플레이트의 리전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주 뒤에 검사를 해보니까 인펙션이 아래쪽으로 퍼져서 앱세스를 만들고 다이렉트 고통을 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 디지즈지만 심톰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다른 파인딩이 있으면 케어풀 옵저베이션과 클리니컬 포지션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는 아주머니인데 그냥 시비어 백페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시비어 백페인을 일으킬 큰 원인이 없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리전이 있고 방사선사가 아주 제 마음에 들게 이 세이크룸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크룸은 스트레스 프랙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힘하고 보이는 부위가. 그래서 이 스트레스 프랙처가 시비어 백페인으로 봤을 때 그냥 이 lumbar 스파인을 슉 보고
괜찮다 하면은 이제 오진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인이 있을 때, 혹은 힙페인이 있을 때, 이 스파인 디지즈와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볼트브럴 컴프레션 프랙처가 비나인이냐, 멀리그넌트냐, 어큐트냐, 크로닉이냐 이런 부분이 이미징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비나인 컴프레션 프랙처와 말리그넌트 컴프레션 프랙처가 이렇게 일관해서 쉬운 경우는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보면 계속 이런 구분하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징으로 구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더라인으로 말리그넌시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분이 프랙처가 왔을 때는 아무리 비나인의 양상을 보이더라도 반드시 말리그넌트 프랙처를 룰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개들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본 매로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중등병이 아니지만 이 매로를 인볼브하는 병은 적어도 메타스타시스 내지는 튜머러스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꼭 매로를 봐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판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쿠트 프랙처 때 이 플릭스 스쿼링을 하는데요. 이건 토라코 룸발 인주리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2006년도에 도입에 대해서 스쿼링을 하게 됩니다. 모포로지.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뒤쪽에 있는 리가멘트죠. 그래서 이게 인주리를 받게 되면은 인스타빌리티가 오기 때문에 뒤에 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코드 리전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코드가 인컴플리트 할 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건 빨리 수술해서 리스토레이션 하라는 거고, 컴플리트 때는 수술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코어링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에서 좋은 것 같고, 저는 이 아이템을 쓰고 스코어링을 하고 플릭스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C스파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스파인은 다른 럼바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만 특별한 조인트가 하나 있죠. 엉커볼트브럴 조인트가 있고, 엉커볼트브럴 조인트가 페인을 유발하고 디스크 디즈를 유발하고 또 심지어는 베스를도 누르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컬 스폰딜리틱 마이오패티가 C스파인은 룸바에서는 드물지만 덜 있고, MRI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코드의 상태를 선생님들이 아시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나 마이오패티를 일으키는 원인은 모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에 따라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그레이딩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C스파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가 있고, 그냥 CSF 스페이스만 누를 때는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이게 코드를 터칭할 때 그레이드 2, 그 다음에 터칭해서 코드의 시그널 테스트를 변화시킬 때 이 그레이드 3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도 리커버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은 다이어그램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CSF 스페이스만 줄이는, 그리고 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 2, 코드를 누르면서 시그널 인텐스 체인지가 왔기 때문에 그레이드 3, 그 다음에 그냥 CSF 스페이스만 이렇게 리폼티 시키는 경우 그레이드 1이고, 그레이드 1, 2, 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디스크라이브가 사실은 중요하고, 만약에 컨센수스가 형성되면 그레이드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의 컴프레션이 오게 되면은 물이 위에 나오는 T2의 이미지에서 일단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 인텐시티가 희게 보였는데, 이때는 벌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뜯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점이 브레이메트에서 디제네이션 왔다고 해서 이게 스네이크 아이 피어런스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럼바도 있지만 C스파인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컨제니탈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비해서 이 스파이널 캐널이 좁아지는 경우인데, 저는 이 절대적인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mm에서 11.5mm까지는 보드라인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5mm
이하가 되면 데피니트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로 교과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0.5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는데 따라서 0.5는 0.5mm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여튼 재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그 볼티브럴 바디와 스파이널 캐널의 비율을 그래서 0.8 이하가 되면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컨제니탈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호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환자도 작은 디스크 디지즈에 의해서 그 컨제니탈 서비컬 스테노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스그렉 테스트를 만드는 그 바이로패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컨제니탈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다 커야지 알 수 있는 거죠. 18살, 20살 돼야 알 수 있는데 태어날 때 없었는데 이런 걸 쓰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acquired cervical stenosis 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디스크 디지즈하고 구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컨제니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달해서 cervical 캐널이 좁아질 때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병의 근원이 시작되고 디스크나 허리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MRI 검사해보면 검사하시는 분의 반 이상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제니탈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 효과는 아마 확 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코볼타블 조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레디큘러 패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서비컬 스파이널스는 유랄 포라멘 스테노시스가 생기는데 그 제일 큰 원인이 콩코볼타블 조인트죠. 그리고 이게 그 C3에서 C7에 있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흔히 디스크 보시는 C5, 6, 7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엉크스와 벌트블 바디에 이게 오스테오파이트가 생기면서 디제네이션이 생기면서 스페이스가 좁아지면서 여기 너브 루트를 부르게 되고 페인을 유발시키게 되고 여기 지나가는 벌트블 아트리를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블리크를 찍어서 볼 수도 있고 CT를 해서 드리기를 해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코볼티브럴 조인트는 한 14세쯤 되면 15살쯤 되면은 거의 완성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은 있지만 시비어 오스테오파이트 등이라든지 조인트 스페이스 내려오게 되는 심각한 이상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얼코볼티브럴 조인트에 스테노시스가 있고 오스테오파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에 유랄 포라멘이 이렇게 매끈하게 시원하게 지나가는데 콩코볼티브럴 조인트에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너덜너덜하게 스파이널 캐널을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컬 스파이너스 인터볼티브럴 디스크 디지즈는 룸보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컬 스파이너스는 이 디스크 스페이스가 이 볼티블 바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게 좁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파셋 조인트와 엉코볼티브럴 조인트가 내려오면서 코드를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가 나와서 그 코드를 뉴럴 포라멘을 내려오시키는 것과 엉코볼티브럴 조인트가 내려오시키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엉코볼티브럴은 오스테오파이트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MRI에서 T2 이미지 물이 희게 나오는 사진에서 이 디스크 디지는 어쨌기나 약간의 뼈보다는 시그널 인텐시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엉코볼티브럴 조인트의 하이퍼트로피에 생기는 본과 본의 시그널이 같기 때문에 그런 팁을 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디스크 디지즈가 있는데 이 아무래도 이 정상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 브라키얼 플렉수스를 검사를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브라키얼 플렉수스 봐야죠. 왜냐하면 레디올로지스트는 임상의가 환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갑질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오블리크 좀 찍으라. 알겠습니다. 찍습니다. 그리고 홀스파인 찍어주세요. 찍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키얼 플렉수스 찍어주세요. 찍습니다. 이 찍는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임상의가 환자를 어떻게 트리트하고 좋은 결과를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이미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가 한번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냥 그 레디팅 페인 있고 사진을 보니까 뭐 디스크 다 괜찮고 룰라가 뭐 괜찮아집니다. 좋아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에이올타에 다이섹션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가 안 좋으니까 그 클라우드 캐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T 엔지오에서 바이패스를 했는데 제가 이 환자를 보고 교훈을 느낀 것은 60세 넘으면 이 에어르타는 반드시 스캔이 되니까 반드시 에어르타를 봐야 되겠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서 이런 다이섹션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성을 하고 그대로는 에어르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데 그리고 두 분을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엔조해서 여기에서 그 환자의 그 넘니스를 치료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